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저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기와 용기를 위해서 늘 여러분 성원을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하며 단숨에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정치권의 민낯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그의 수사는 단순한 검찰 행보가 아니었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의구현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했다는 전화 내용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대의 의사를 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그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 위에 권력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현실 앞에서 결국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정당 정치에 이해 타산을 넘는 비정치인 대통령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2022년 대선 당시 선거 기간과 당일에는 수많은 변수와 난관이 있었고 네, 보신 것처럼 지역별 득표율을 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번 대선은 정말 말 그대로 초박빙이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부터 초접전 양상을 띠면서 개표 막판까지 밤새 숨막히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개표율이 90%를 넘어서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국민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지로 정권 교체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거대 야당은 179번의 퇴진 운동을 벌였으며 대통령실 운영 예산조차 0원으로 막아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시절 파괴된 외교 라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복구하고 국제 정치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외교 정상화에 힘을 쏟게 됐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나토 협력 등 글로벌 외교 퍼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한 현실이 왜 대통령이어도 선거를 수사할 수 없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이지만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 특히 중앙선관위와 선거 카르텔이라 불리는 일련의 구조물, 정면으로 수사하거나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이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과도하게 방어하고 있어서 대통령조차도 그 실체를 바로 들여다볼 수 없도록 법적으로 장벽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선거의 진실에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와 국민의 주권 회복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게 계엄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통제가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적 조치로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과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거대 카르텔과 싸우고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언론과 여론, 법치가 왜곡된 이 현실 속에 그는 단지 한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적 침투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방위적 공격과 고립 속에 있습니다. 정권을 넘겨받자마자 179번의 퇴진운동에 시달리고 대통령실 예산마저 거대 야당에 의해 영원으로 막힌 전례 없는 상황.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지금도 외롭지만 진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신의 사명을 지닌 영적 지도자 여러분, 부디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의 맥락을 스스로 찾아보시고 확인하고 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 라는 말이 너무도 쉽게 소비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믿고 무엇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다시 묻고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 윤석열 대통령, 그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 가장 외로운 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앞날의 국운을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국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